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수명이라고 하면 그냥 타고나는 거, 뭐 정해진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유전자 결정론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더라고요. 과연 이게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으로 조절 가능한 그런 변수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전자, 환경, 그리고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선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서 우리 몸의 시간, 이른바 생체 시계를 만드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생체 시계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나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상의 나이. 네, 연대기적 나이. 그렇죠.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물론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뭐 FOXO3A나 APOE 변이 같은 특정 유전자가 장수랑 관련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뭐 100내 넘게 사시는 분들 가족력 들어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뭐랄까, 기본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설계도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어도 어떤 자재를 쓰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정확합니다. 똑같이 60세라도 어떤 분은 진짜 청년처럼 활력이 넘치는데 또 어떤 분은 좀 기력이 없어 보이시고 이게 바로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생물학적 나이죠. 살아온 환경,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뭐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축적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후성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후성유 전학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DNA 염기 서열 자체, 그러니까 유전자 코드는 그대로인데 우리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지 또 어떤 건 끌지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메틸화라는 화학적 꼬리표 같은 걸 유전자에 붙여서 그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일종의 읽지 마시오 표시처럼요. 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조절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 거기에 우리 삶의 방식이 영향을 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럼 자료에 나왔던 에피클락 이건 뭔가요? 아, 에피클락은 바로 그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메틸화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 몸의 실제 나이, 즉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아, 측정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자동차로 치면 주행거리계 같은 거죠. 우리 세포가 실제로 얼마나 달렸는지, 얼마나 늙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특정 식단을 한 1년 정도 꾸준히 했더니 이 에피클락으로 잰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년이나 젊어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3년이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야,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시간,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식, 뭐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유전자한테 말을 거는 거네요. 그렇죠. 생화학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어떤 스위치를 켜라, 꺼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관련 유전자를 자꾸 켜서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반대로 명상이나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 같은 건 항노화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후성 유전적인 변화, 일종의 기억 같은 것이 다음 세대에도 일부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선택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여기에 요즘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건강 데이터 분석해주고 개인 맞춤 영양 관리해주고 이런 기술들까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제는 단순히 유전자에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유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서 더 건강하고 길게 사는 길을 직접 설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하고 AI 같은 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유전적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최적화할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유전자가 뭔가 좀 운명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뭐랄까, 우리가 가진 카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전략을 짜는 게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까요? 생체 시간이라는 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지도 혹은 설계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수명이라는 건 유전자라는 어떤 밑그림 위에자가 환경과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색깔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되는 작품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유전자의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써내려가는 시간의 설계도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체 시간 조절이 다음 세대의 후속 유전적 기억에까지 정말로 영향을 미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건강한 습관 하나, 긍정적인 마음가짐 하나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는 행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